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더 많이, 더 잘, 더 훌륭하게 케어할 수가 있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사 이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매 자가간호 이론 한번 살펴볼 건데요. 퇴근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가간호 모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자가간호 역량입니다. 자가간호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량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할 때 필요한 것들 또는 필요한 요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건 간호사의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체계라고 하는 건요,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있는 자가간호 결핍은요,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클 때, 높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가간호 결핍이라고 하는 건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이제 교육이나 지지만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가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간호 역량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 또는 가치, 신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가간호 역량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자조 모임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간호 역량이 높은 사람은 자조 모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한 모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가간호 역량이 높은 사람은 자조 모임을 훨씬 더 잘 형성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운영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가간호 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조 모임에 참여를 할 생각도 안 할 것이며, 그리고 자조 모임의 운영에도 미흡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 체계라고 하는 건요, 아까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는 아까 자가간호 결핍자 세 가지의 대상자 있었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자가간호 결핍자에게는 간호 체계 얘를 제공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체계는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이 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능력은요, 자가간호 역량에 관련이 있다라고 선이 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호사의 능력이 높으면은 어떻게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하는 그 능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가간호 요구도 마찬가지 간호 역량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간호사의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충족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호 역량, 간호사의 능력은 자가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간호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자가간호 결핍자들을 더 많이, 더 잘, 더 훌륭하게 케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간호 체계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의 능력이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간호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 활동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가간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가간호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다. 솔선을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요를 볼 겁니다. 먼저 오렘은요, 인간을 기능하는 하나의 통합
잘못된 개체로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가간호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자가간호를 통해 자기 조절을 수행하는 자가간호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간호를 하는 게 바로 대상자잖아요. 대상자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간호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 거예요. 대상자를. 그 다음에 인간 내부에는 자가간호 요구와 자가간호 역량이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다시 가보면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가간호 역량이었고, 그리고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자가간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 이 요구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지만 이 자가간호 결핍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클 때 자가간호 결핍이 나타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간호 역량하고 자가간호 요구를 살펴보았을 때 자가간호 요구가 간호 역량보다 클 때 자가간호 결핍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하지만 이 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건요, 간호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가간호 역량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가간호 요구도 마찬가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간호 결핍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자가간호 결핍은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하고 역량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간호 결핍자, 자가간호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간호체계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 보상체계라든지 부분적 보상체계,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교육적 보상체계, 요거를 제공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드릴게. 이렇게 세 가지를 자가간호 결핍자에게 제공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ORM의 자가간호 이론을 활용해서 간호과정에 적용을 했을 때 사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사정을 해야 되냐. 자,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유연방어선, 뭐 정상방어선, 그 다음에 뭐 저항선, 그 다음에 기본구조, 여기에서 각각 사정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ORM의 자가간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위주로 우리가 사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간호 역량이라든지 자가간호 결핍, 그 다음에 자가간호 요구,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뭐냐면, 유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ORM은요,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가간호 요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일반적인 요구, 그 다음에 발달적인 요구, 그 다음에 건강 이탈 시 요구,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요구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보면은요, 물, 공기, 음식, 배설, 활동, 휴식, 상호작용, 위험 예방 등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아도 이거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를 보면 우리가 생애 주기별 또는 발달 과정 또는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또는 발달 과정,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요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임신이나 미숙아 출산, 사망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는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또는 치료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들 또는 요구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U에 있는 대상자란 OPU에 일반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뭐 대상자들 또는 질병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 이러한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자가간호 요구는요, 간호사가 도와주면 되겠죠. 간호사가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간호체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 하고요,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을 좀 달아봅시다. 근데 교수님, 교육적 보상 체계는 왜
관련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교육적 보상 체계는요,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데 단지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이탈 시가 아니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보상 체계는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와는 별개다,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는 우리 인간이 생존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이다, 요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는요, 생애 주기별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나 요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체계 세 가지. 간호체계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간호활동,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 보상체계, 전적으로 간호사가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부분적 보상체계,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적 보상체계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가 자가간호 수행을 할 수는 있으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 우리가 교육이나 지지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보상체계부터 보시면 간호사가 전적으로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때 하는 행동이다,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CU에 입원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산소를 공급한다든지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배설 책임진다든지 청결 그리고 자극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전체적 보상체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 보상체계는요,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는 수행할 수 있어요. 충족시킬 수 있어요. 대상자 스스로가. 하지만 부분적으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간호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OP 후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뭐 지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뭐 건설적이고 또는 뭐 발전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ORM의 자가간호 이론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러 한번 가보시면요, 자가간호 결핍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렇죠.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클 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니까 아까 별을 안 치고 갔는데 요거 한번 우리가 챙겨보고 갑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호 역량이라고 하는 건요, 자가간호 결핍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간호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자가간호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가간호 요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호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의 자가간호 역량을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간호사의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간호체계,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이 있었죠. 그 활동이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간호 결핍자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지식과 교육만 제공해주면 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간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 자가간호 결핍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기능하는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 봤다라고 하는 거는 자가간호를 하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 스스로가 자가간호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가간호 행위자로 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간호 요구하고 자가간호 역량은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똑같은 대상자여야지만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ORM이 생각하는 자가간호 결핍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 과정에서 사정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정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자가간호 역량, 자가간호 결핍, 그 다음에 자가간호 요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구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일반적, 발달적, 건강 이탈 시 요구가 있었는데 구분하면 되겠지. 일반적인 거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발달적은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건강 이탈 시는 건강이 이탈되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들, 요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건강 이탈 시는 간호체계 세 가지 중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체적 보상체계하고 부분적 보상체계, 요거 두 가지와 관련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적 보상체계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교육적 보상체계는 대상자가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는 있는데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제공하는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